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단지는 힐스테이트 광명 11구역입니다. 보시면 얼마 전 제 유튜브에서도 청약 공고 나오기 전에 살펴봤던 단지인데요. 제가 예측했던 것처럼 비슷하게 나왔어요. 평당 4,400만 원 정도에 나왔죠. 평당 4,400이 나왔고 분양가는 25평이 11.1억, 34평이 16.2억 정도에 나왔습니다. 지금 비규제 지역으로 묶였는데 대출 규제는 규제로 적용됩니다. 보면 LTV는 40%에서 맥스 6억까지 가능합니다. 자, 15억 넘는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4억까지밖에 안 되죠. 그리고 입주 시점에 74 타입이 15억을 넘어가면 74 타입도 4억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유롭게 자금을 계획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이사항은 실거주 의무가 없어요. 비규제로 돼서 전매 3년이다. 3년입니다. 전매가 3년인데 입주까지 4년이 남았어요. 그래서 전매가 풀리는 시점부터 입주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서 1년 동안 분양권을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시세 차익은 약 3억 정도로 예상합니다. 요건 뒤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가보려고 해요. 청약 정보는 일정 자격상, 그리고 분양 세부 물량 한번 보고 공급 금액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배치도 평면도 보고요. 자금 계획부터 시세 차이까지 한번 이렇게 한번 봐보겠습니다. 비규제죠. 하지만 대출 규제는 규제 지역으로 거주 의무 없고요. 전매에 대한 3년. 그리고 당해 지역도 만약에 비규제면 광명시 1년인데 요 당해 지역도 2년으로 됐습니다. 2년 살아야 당해 지역을 받을 수 있고, 그 이제 중도금 대출 보시면 중도금 무이자를 해줘요. 그리고 중도금 대출은 40% 범위 내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60%중 1, 4차는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고 5, 6회차는 본인 돈으로 내야 됩니다. 아니면 연체도 2회까지는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일정은 모집 공고 11월 17일, 1순위 11월 18일, 그리고 발표는 11월 26일. 요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분양 물량을 한번 봐보려고 해요. 4,000세대 중에 무려 652세대가 분양 물량으로 나왔어요. 84 타입은 2세대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자 39, 51, 59, 74 이렇게 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특공 물량은 총 55% 정도 356가구, 그리고 일반 공급 물량은 45%로 296가구 정도로 나오네요. 자, 다음으로 다자녀 특공을 한번 봐보려고 합니다. 특공을 보시면 요 소형 병용 51 이하 타입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59 타입부터 74, 84 타입까지 있습니다. 자,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건데 다자녀 배점을 보시면 요 밑에 네 가지: 세대 구성원, 무주택 기간, 해당 시도 거주, 입주자, 청약, 가입 기간. 보시면 요 네 개는 시간이 갈수록 오르는 점수입니다. 그래서 채우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요. 하지만 미성년 자녀 수나 영유아 자녀 수는 모집 공고일 기준 내 자녀가 미성년자가 넘었다, 아니면 만 6세가 넘었다 하시면 점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요 두 개 점수 때문에 갈려요. 그래서 인기가 많은 로또 단지 같은 경우에는 85점 정도 넘으면 합격권이라고 보는데 힐스테이트 광명 11은 85점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80점, 70점대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자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신혼 특공과 대부분 고민을 하세요. 왜냐하면 둘 다 영유아 자녀가 배점이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히 자녀가 2명이다. 그러면 다자녀와 신혼 특공 둘 다 가능한데, 내가 광명시에 산다 하면 신혼 특공이 나을 테고, 내가 광명시가 아니라 하남시나 의왕시, 경기 기타에 산다 하더라도 다자녀 같은 경우엔 우선으로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사항이죠. 광명시가 아니더라도 경기도에만 거주해도 우선시 50%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잘 따져보시고 본인이 애 2명 이상이고 광명시가 아니라 다른 기타 경기도에 산다 하시면 다자녀를 지원하시는 게 좋죠. 하지만 다자녀 배점이 낮다 하시면 신혼특공으로 가시는 게 또 나아요. 그래서 신혼특공과 다자녀 두 개 다 비교를 해보시고 쓰시는 게 최고입니다. 자, 다음으로 신혼부부 특공 물량을 가져왔습니다. 신혼부부는 이렇게 신생아 우선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일반, 그리고 추첨 이렇게 갑니다. 보시면 신생아가 아예 없다 하시면 74 타입, 그리고 39 B 타입, 84 D 타입은 아예 안 뽑죠. 그래서 아이가 없으신 분들은 84D, 74C, 39 B 타입을 쓰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자세히 보면
자, 신생아 우선으로 만 2세 미만 아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월 평균 소득이 100%, 맞벌이는 120%, 그리고 신생아 일반은 만 2세 자녀가 있어야 되고요. 외벌이 140%, 맞벌이 160%까지. 일반 우선 같은 경우엔 아이 유무가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소득만 보는데 100% 이하인 사람, 그리고 맞벌이는 120%. 일반 공급은 똑같이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소득분이고 외벌이 140, 맞벌이 160까지. 나머지는 추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내가 신생아 우선으로 지원을 했으면 여기서 만약에 떨어졌다. 자동으로 신생아 일반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선 공급, 그리고 일반 공급, 추첨까지. 그래서 신생아 우선으로 지원한 사람은 총 5번의 기회가 있는 겁니다. 신생아 일반으로 지원한 사람은 4번의 기회가 있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자녀와 신혼특공을 고민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요거를 잘 따져보셔야 돼요. 그리고 신혼특공은 무조건 당해 우선입니다. 즉 광명시 2년 살아야 돼요. 광명시 2년. 그렇게 보시면 되고, 물량은 5구 A타입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5구 A타입을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봐오려 합니다. 생애 최초는 보면 신혼특공하고 비슷해요. 보시면 이렇게 또 5단계로 나뉘죠. 그래서 신생아 우선이 있으신 분들은 또 5번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가장 큰 다른 점이 맞벌이 소득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득 범위가 좀 러프해요. 아까 신혼특공 같은 경우에는 외벌이 100, 그리고 맞벌이 120까지 인정해줬죠. 하지만 여기서 보시면 맞벌이랑 외벌이 상관없이 우선은 130, 일반은 160으로 됩니다. 그리고 자녀 유무에 따라서 신생아 우선, 일반 이렇게 나뉘고요. 그리고 보시면 생애 최초는 처음으로 소득으로 이렇게 5단계를 나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역으로 나뉩니다. 근데 대부분 다 당해겠죠. 그래서 모두 추첨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물량을 보시면 84D타입은 아예 없습니다. 생애 최초가. 그래서 59A타입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추첨이기 때문에 물량이 많은 곳을 쓰는 게 낫죠. 그래서 59A타입을 쓰시는 게 제일 좋다. 그 다음에 51타입이 물량이 제일 많죠. 1순위 추천 물량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자, 우리가 제일 궁금한 1주택자 추천 물량은 자, 74AD 84D까지 물량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는 쓰시면 안 돼요. 써도 어차피 1주택 물량이 없기 때문에 39B도 없고요. 보시면 역시나 59A가 가장 많죠. 그리고 51타입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무주택자다 하시면 당연히 84D를 쓰시면 안 되고요. 자, 이제 분양가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집 공고문을 제가 캡처해 봤는데 이 정리한 걸 보시면 3구 타입은 5.6억에서 6억, 51 타입은 9억에서 9.7억, 59 타입은 10억대, 74 타입은 13억대, 84 타입은 16억 초반 정도 나오죠. 그래서 이거 자세히 보시면 같은 평형이더라도 1단지가 좀 높고 그 다음에 2단지, 3단지 순으로 분양가가 차이 나게 됩니다. 1단지가 아무래도 조합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단지이기도 하고 광명사거리역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1단지 선호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물량이 3단지예요. 이따 뒤에서 보겠지만 3단지만 철산동입니다. 1, 2단지는 광명동이고 그러다 보니 3단지 규모가 또 제일 작기도 하고요.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게 3단지입니다. 그래서 무이자 대출을 해주죠. 이 559 A타입만 제외하고는 모두 다 중도금 무이자 대출을 적용을 해줍니다. 이 정도 혜택이면 정말 엄청난 혜택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공사나 조합 입장에서도 분양을 노리는 사람들에게 좀 매력이 없어 보일 수도 있다라는 반증인 거죠. 네, 짧게 기본 옵션상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발코니 확장 금액은 오히려 84 타입이 1,300만 원인데 39 타입이 1,100만 원이에요. 오히려 84 타입이 정말 싸 보이죠. 39 B 타입은 발코니 확장 비용이 상당히 높네요. 자, 그리고 추가 선택 품목 시스템 에어컨만 가져와 봤는데 뭐 이 정도 듭니다. 그래서 84D는 1,000만 원 정도. 그리고 요 작은 평형 오일 타입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정도. 요즘은 이렇게 거실 침실 이렇게는 안 하죠. 보통 다 하죠. 전실 이렇게 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발코니 플러스 시스템 에어컨 플러스 옵션 다 합친 게 평균 84 타입 기준 4천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4천만 원 정도. 요 정도 파악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단지 배치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단지 배치도를 보면 이렇게 1단지, 2단지, 3단지 이렇게 나눠요. 그런데 1단지, 2단지는 이렇게 나누면 여기는 광명동, 여기는 철산동입니다. 그래서 같은 아파트라도 1, 2단지랑 3단지랑 좀 많이 구분이 돼요. 그리고 요번에 분양 물량으로 나온 대부분이 3단지 물량입니다. 이 말인즉슨 조합원들은 대부분 1단지랑 2단지를 골랐다는 말이죠. 특히 5구 A타입만 1단지, 2단지의 배치 물량이 많아요. 그래서 5구 A타입만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없죠. 나머지 타입은 다 중도금 무이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1단지의 요 남서향이 뷰가 괜찮아요. 그런데 1단지나 2단지나 남동향은 이렇게 남동향은 광명 푸르지오 폴에다가 여기 위치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단지 뷰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3단지는 여기가 숲이 이렇게 우거져 있어서 숲뷰가 나오기도 하죠. 남서향이. 그래도 3단지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광명사거리역과 7호선 1단지는 정말 가깝고요. 3단지는 요 철산역이 제일 가깝습니다. 1단지가 좋은 게 광명남 초등학교랑도 가까워요. 그리고 3단지는 초등학교 배정도 다릅니다. 그래서 1, 2단지와 3단지는 나중에 입주하고 나서도 아파트 가격 차이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평면도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3구 타입 먼저 보겠습니다. 3구 A 타입은 원베이 구조예요. 원베이 타워형이죠. 복도가 이렇게 있겠죠. 복도식 구조고 큰 침실, 사실 이게 거실이죠. 거실 겸 침실, 그리고 뒤에 방 하나 있고요. 그래서 배치를 보면 1, 2단지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동에. 배치동은 괜찮네요. 그런데 구조가 좀 좋지 않죠. 다용도실도 없고요. 그래서 이 발코니 여기다가 아마 세탁기와 건조기를 놓을 것 같고요. 주방도 매우 좁고요. 평면도는 썩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5급 B타입 보면 평면도가 똑같은데 요 침실이 나눠져 있죠. 그래서 여기가 거실이 되겠고 여기가 안방이 되겠죠. 여기가 작은 방. 그리고 여기는 3단지 위치. 자, 평면도를 보면 3급 B타입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하지만 배치동이 3단지이기 때문에 선호도는 평면도가 별로여도 A타입이 더 선호가 좋을 것 같아요. 배치동 때문에. 그만큼 배치동이 중요해요. 초등학교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점수가 좀 높고 여유가 된다 하시면 A타입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5일 타입을 보겠습니다. 5일 타입은 3매입 판상형이죠. 거실이 가운데 있고 방 두 개가 양 옆에 있죠. 그러다 보니 거실이 남향이면 양 옆방도 남향이다. 너무 좋죠. 소형 평형임에도 3배1로 잘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 다용도실도 있고요. 5일 타입 중에 다용도실 없는 세대도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팬트리도 조그맣게 보이고요. 정말 좋습니다. 마통풍도 가능하고요. 배치동을 보시면 요 1단지 밑에 2단지 가운데쯤에 있습니다. 뷰가 정말 좋아 보이죠? 여기 위치하니까 남서향으로 뻥뷰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5일 타입은 좋다. 평면도 잘 나고 동호수 배치도 좋고요. 자, 그리고 5구 타입을 보겠습니다. 5구 A 타입을 보시면 유일하게 중도금 대출을 무이자를 안 해줘요. 그 이유는 뭐다? 조합에서도 자신 있는 평형이다. 자, 3배입 판상형입니다. 거실 하나가 가운데 있고 나머지 옆방이 거실과 같은 향을 본다. 그리고 나머지 방은 북향을 보겠죠. 판상형이다 보니 당연히 마통풍 가능하고요. 정말 좋죠. 보시면 1단지, 2단지 고루 배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10층 이하 세대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10층 이상은 조합원들이 다 선택한 세대예요. 그래서 5구A가 물량이 제일 많고 배치동도 좋으니 웬만하면 5구A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5구 B타입을 보겠습니다. 5구 B타입을 보시면 4배의 판상형입니다. 그런데 마통풍이 안 돼요. 창이 여기 안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마통풍은 안 되고 거실이 남향이면 방 3개가 다 남향인 구조. 그리고 4배의 가장 큰 특징이 방 3개가 밑으로 깔려 있다 보니 작은 평형임에도 드레스룸이 존재합니다. 평형은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요 3단지에만 위치해 있죠. 그 점은 좀 아쉽습니다. 자, 5구 C타입을 보겠습니다. 찐
4배의 판상형이죠. 마통풍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 3개가 거실과 같은 양을 보고 드레스룸 있고요. 제일 좋은 게 팬트리도 있어요. 와, 정말 좋죠. 하지만 배치는 3단지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5구 BC 모두 고층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평면 선호도를 보면 평면도만 보면 5구 C, 5구 B, 5구 A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CBA 이렇게 가고요. 동선호도를 보면 당연히 5구 A가 압승이죠. 그리고 추천 물량을 보면 5구 A가 압승으로 많습니다. 자, 다음으로 중대형 평형을 보겠습니다. 74 C타입을 보겠습니다. 와, 4배의 판상형이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5구 C타입과 똑같아요. 그래서 마통풍도 가능하고. 그리고 제일 좋은 게, 와, 방이 하나 더 있어요. 근데 보통 이 알파룸은 좀 크기가 작기 마련인데, 알파룸이 웬만한 방보다도 크죠. 그래서 방이 4개다. 정말 좋은 평면입니다. 하지만 3단지에만 위치해 있고 9층 이하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84 D타입을 보죠. 이것도 4배의 판상형인데 마통풍이 안 되는 구조예요. 그리고 방도 3개고요. 하지만 현관 팬트리가 있다는 점. 그리고 3단지에만 위치해 있습니다. C타입보다 나은 점은 15층까지 있다는 거. 여기는 최고층이 9층밖에 없어요, 물량이. 여기는 15층도 있다는 거. 그래도 모든 걸 봐도 C타입이 훨씬 낫습니다. 9층 이하더라도 평면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C타입을 더 선호한다는 거. 자, 84 D타입을 보시면 2층 이하 저층밖에 없어요. 모두 2층 이하. 그 2세대밖에 없거든요. 보시면 마통풍이 안 되는 4배의 판상형 구조고 방도 3개밖에 안 돼요. 74 타입은 4개인데 84 타입은 3개. 평면 구성이 좀 아쉽죠. 그리고 위치도 3단지에 위치해 있고요. 네, 84 타입은 좀 아쉽습니다. 84 타입을 쓰느니 74 C 타입을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1주택자 추천 물량은 모두 없습니다. 74C도 없고 D도 없고 84D도 없습니다. 요거는 아시고 가시는 게. 자, 제가 소요 비용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는 중도금 이자를 다 계산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59 A타입만 59 A타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중도금 이자를 다 무이자를 해준다고 하니까 요게 다 없어지는 금액이죠. 그래서 제가 계산한 금액에서도 다 요 무이자를 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훨씬 더 부담이 덜 하겠죠. 보시면 상구 타입 같은 경우에는 총 소요 비용이, 자, 최고 분양가가 약 6억에서 5억 후반대, 옵션도 2천만 원 정도로 잡았고요. 그래서 중도금인 다 무이자입니다. 보시면 6억대가 나와요. 그래서 39A는 6억 초중반이 나올 테고요. 39B는 5억 후반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51 타입 같은 경우에는 공급세대가 103세대나 되죠. 최고 분양가는 9억 7천, 옵션은 한 2,500 정도로 잡아봤어요. 그 중도금 무이자. 그래서 총 소요 비용을 보시면 원래 10억 5천인데 중도금 금액을 빼면 약 1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59 A 타입은, 자, 무이자를 안 해줘요. 그래서 다 더해야 됩니다. 최고 분양가가 11억 7천, 옵션을 3천 정도로 잡았고요. 하면 총 소요 비용은 12억 6,700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59 BC 같은 경우에는 다 중도금 무이자죠. 보시면 12억 초반으로 잡았는데 중도금 금액을 빼면 한 11억 중반 정도 나올 것 같아요. 59 A랑 거의 1억 정도 차이가 나죠. 59 A랑 59 BC랑 1억 정도 차이가 난다. 꼭 유념하시고요. 자, 74 타입도 보시면 분양가가 13억대, 84 타입은 16억 4천 정도. 중도금 다 무이자니까 여기서 빼면 한 14억 초반 정도 나오고요. 84 타입은 16억 중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요 비용은 이렇게 러프하게 잡아봤어요.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만들어 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필요 자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총 소요 비용을 이렇게 아까 봤던 거에서 해왔는데 이거는 중도금을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좀 되게 러프하게 잡았고요. 중도금 59A를 제외하고는 다 제외되니까 나중에 이 중도금 금액을 한번 빼시면 될 것 같아요. 59A는 그대로 가고요. 그래서 보시면 LTV가 40%입니다. 대출이 한 요 정도 나와요. 그리고 보시면 74 타입은 지금 기준으로는 5억 9천까지 나오지만 입주 시점에 감정평가액을 봐서 15억이 넘으면 84 D타입과 같이 4억밖에 안 나옵니다. 요거는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산한 금액보다 입주 시점에 더 많이 오르면 대출은 4억밖에 안 나온다는 거. 지금 제가 계산한 거는 5억 9천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요 총 소요 비용에서 대출 가능 금액을 빼면 이렇게 금액이 나옵니다.
84 D타입부터 보면 약 13억 7천 정도가 필요하고요. 74 타입은 8억 중후반, 59 ABC는 7억대가 나오고요. 51 타입은 6억 초반, 그리고 39 타입은 4억 정도가 필요하네요. 전세를 줄 때도 이렇게 계산해 봤어요. 그래서 한번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거주할 때 대출 받는 금액보다 전세를 줄 때가 더 높아서 소요 비용은 실거주할 때보다 전세를 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한 2, 3억 차이 나죠? 84 타입도 전세를 주면 10억밖에 안 필요한데 실거주를 하려면 13억이 필요하고요. 다음으로 시세 차익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힐스테이트 광명 11 주변 아파트를 보시면 일단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 보시면 25년도 입주인데 25평이 14억을 찍었습니다. 와, 철산역 롯데캐슬 SK뷰 클래스티지를 보면 22년도 입주인데 12.9억이죠. 자, 힐스테이트 광명은 이 두 아파트들보다 입지가 더 괜찮습니다. 광명 사거리역과도 훨씬 가깝고요. 세대수도 더 크고요. 광명 대장이죠. 보시면 최소 15억 이상은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5구 타입 분양가가 10.2억에서 11.1억이었으니 최고가 기준으로 약 4억 정도 차익이네요. 4억. 25평 기준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분양가와 기타 옵션이 한 4, 5천만 원 드니까 그것까지 고려하면 한 3억 5천 정도 차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건 5구 A타입 기준이고요. 당연히 다른 세대들은 예를 들어 3단지다. 3단지에 붙어있는 평형이나 타입 같은 경우엔 상대적으로 가격이 이거보다 저렴하겠죠. 그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시세 차익이 한 5천에서 1억 정도는 덜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 광명동 같은 경우엔 전체가 다 개가천선하는 동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입주 시점이 29년인데 29년도가 되면 여기가 완전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변 아파트 값이 더 오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시세 차익이 제가 예상한 2억에서 3억대 보다도 훨씬 더 높아지게 되겠죠. 마지막 입지를 봐보겠습니다. 힐스테이트 광명은 이렇게 1단지, 2단지, 3단지가 이렇게 돼 있죠. 바로 밑에 여기 초등학교가 있고 여기도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1, 2단지는 광명남초 그리고 아마 3단지가 여기 광덕초가 배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통시장이 있고요. 광명사거리역은 1단지가 정말 가까워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안양천이 흐릅니다. 안양천을 경계로 오른쪽은 구로구, 좌측이 이제 경기도 광명시가 되는 거예요.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광명시예요. 광명시인데 자 광명시에서 요 11구역은 요 광명동과 철산동 사이에 이렇게 위치해요. 여기 이렇게 광명동의 메인 입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도보로 안양천만 넘어가면 바로 서울시고 요 위로 올라가면 양천구가 나와요. 그래서 사실 학원의 중심지인 목동과도 사실 한 6km 정도밖에 거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라이딩도 가능한 거리라 광명의 위치가 정말 좋습니다. 크게 보면 서울 기준 남서쪽에 위치한 곳. 여기서 보시면 투기가열지구로 묶인 곳이 이렇게 나오죠. 광명, 안양, 과천, 성남, 하남. 이렇게 보시면 다 딱 봐도 서울과 인접한 입지적으로도 정말 좋은 곳이죠. 그래서 광명 뉴타운을 보면 지금 총 11개의 구역이에요. 보시면 원래는 23개 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12개 구역이 해체가 되면서 11개만 남았다. 현재는 5개 구역이 입주 완료했고요. 2025년 말에는 2개 구역이 입주합니다. 1구역과 4구역. 여기 광명 자이더샵 프레나 그리고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가 이렇게 입주를 하게 되면 5구역, 9구역이 향후 입주 예정이고 지금은 이주 완료한 곳은 11구역하고 12구역입니다. 거의 광명 뉴타운도 마무리 단계예요. 요 광명 사거리역하고 11구역이 가장 가까워요. 그래서 아주 핵심 위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11구역이 세대수도 가장 많고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광명 힐스테이트 11이 분양 물량이 600세대다 해서 모두들 기대하고 있었는데 막상 살펴보니 조합원들이 알짜 물건을 다 가져갔죠. 그리고 그나마 괜찮은 곳이 59A인데 물량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59A로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 같아도 59A를 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 1, 2단지와 요 3단지 가격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요. 뭐 한 1억 이상도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세 차익을 볼 때도 무조건 1, 2단지 위주로 청약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죽하면 조합에서 중도금 대출 무이자라는 카드를 꺼내겠어요. 그만큼 조합원들도 분양이 잘 되지 않을까 봐 불안한 것 같기도 합니다. 특히 이 광명 힐스테이트 11 같은 경우에는 규제도 피해서 실거주 의무도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볼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무이자 혜택을 줬다는 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자, 그럼에도 무조건 완판은 되겠죠. 사실 조합 입장에서는 1000대 1로 완판이 되나, 아슬아슬하게 10대 1로 해서 완판이 되나. 사실 10대 1로 되면 계약 취소분 물량하고 서류 부적격 물량으로 한 3, 40세대 아니면 100세대 가까이가 무순위로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물량도 무조건 완판되게 돼 있죠. 조합 입장에서는 무조건 완판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양가를 저렴하게 해서 1000대 1로 완판되는 것보다 분양가를 최고로 높여서 아슬아슬하게 완판되는 게 조합원들은 나중에 추가 분담금 걱정도 없고 훨씬 더 유리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길게 한번 광명 힐스테이트 11에 대해서 분석해 봤습니다.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유익하셨으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청약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